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키워라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점을 얼마큼 줄여주느냐가 바로 장점이 부각되겠죠. 아직까지 전기차에 남아있는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라든지 또 주행거리가 아직도 좀 짧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겨울철에 이 배터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 20%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또 히터 키면은 더 떨어져서 30% 이상까지 떨어집니다. 즉 300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100km 정도 줄어들어서 겨울철에는 200km 뿐이 주행을 못한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불만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 전기차의 단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전기차 자체도 그렇지만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전기차를 구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데는 주유소가 풍부하다 보니까 뭐 연료 떨어지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주유하는데, 주유하더라도 뭐 2-3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충전기는 설사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가 있고 누가 아무도 사용을 안 해서 내가 바로 충전한다 하더라도 80%까지 20분 이상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앞뒤 시간을 고려한다면 사람이 없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좀 불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요, 이렇게 급속 충전기를 항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죠. 아직 이제 설치된 부분들이 이 급속 충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요, 일반 심형 완속 충전에 비해서 급속 충전기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올해도 7월 1일자로 해서 많이 높아졌죠. 아마 전기 비용이 올라가면 똑같이 충전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5년 동안에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하겠다 얘기했었죠. 이거는 처음부터 잡을 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죠.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급속 충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주유소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전기차는 일반 휴대폰 같이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꽂아놓고 아침에 빼고 나오는 것이 이 완속 충전하면서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또 심해형 잉여 전력을 쓰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또 빌라나 연립주택까지 고려하면 집단 거주지 특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좁은 공용 주차장에다가 심해형 완속 충전을 편하게 해서 내가 항상 저녁 때 와서 꽂아놓고 아침에 빼가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과금형 콘센트, 즉 스마트 그리드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를 해서 벽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이 가장 까다롭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아프리카 오지에도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국내의 여건은 가장 고차원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 방법을 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양적 질적 팽창이 모두 다 필요한 게 정부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충전기를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유소도 비즈니스 모델로 주유소를 대신해서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이 필요할 때 이 야간에 심해형 완속 충전을 못했을 경우에는 연계 충전이나 비상 충전을 위해서 급속 충전기, 비싸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 심해형 완속 충전과 또 비즈니스형 이 급속 충전, 이 두 가지 투트랙 모드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실제로 20년 전에 나온 이론이지만은 배터리 리스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가격이 전기차는 2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싸죠. 그래서 특히 전기차의 가격의 40%를 해당되는 배터리를 빼고 신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즉 나머지 배터리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배터리 리스제를 진행을 하는 거죠. 배터리를 빌려 쓴다는 거죠. 매달 그 일종의 월세 형태로만 내고, 그래서 이거를 판매할 때, 또 중고차로 내놓을 때도 역시 배터리를 빼고 차만 판매하다 보니까 구입할 때도 그렇고 판매할 때도 그렇고 차에 대한 비용이 내연기관차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배터리 리스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구독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배터리를
이 정부가 리스 형태로 해서 보험사나 아니면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면은 매달 내는 구독료 자체가 3, 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소비자가 내가 2천만 원 배터리 가격 중에서 500만 원만 비용을 내고 1,500만 원만 구독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내는 월세도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다양하게 배터리 구독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따라서 이 전기차의 진입을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이제서야 정부가 본격화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일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차 한 대라는 완성차 자체만 등록을 했었지 배터리를 분리해서 이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런 부분들을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의미가 있는 제도적 성숙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기차를 사용할 때도 상당히 좀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완전히 틀립니다. 내연기관차는 아시겠지만 엔진에서 힘을 만들어서 변속기를 통해서 밖에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장치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탄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돼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탑승감, 즉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모터, 감속기,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이 부품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고토크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극가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명 정지 상태에서 100km에 이르는 제로백에 대한 시간도 이 웬만한 전기차가 내연기관 스포츠카보다 빠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토크라는 거죠. 고출력을 내기 때문에 튕겨나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매니아 운전자들에게는 스릴감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반면에 탑승자 입장에서는 울컥거림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급가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승차감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 택시 같은 경우가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LPG도 역시 올라가면서 이 택시 기사분들이 유지 비용 중에서 유류비에 대한 것들을 낮추고자 전기차의 충전 전기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혜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솔린 대비해서 이 충전 전기비가 약 4분의 1 정도니까 하루 운행하는 300km 내외를 운영하는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유류비에 대한, 특히 충전 전기비에 대한 절감도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택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승객들은요, 전기 택시를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렀을 때도 이 택시 자체가 전기차면은 거부를 하고 내연기관차를 확인하는 이 여성 승객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택시의 뒷좌석에 전기차를 탔을 경우에 급가속이 되면서 튕겨나가는 이러한 어떤 울컥거림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속할 때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는 브레이크 제동을 통해서 마찰력을 이용을 해서 제동을 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실제로 전기차는 이 제동도 풋브레이크를 쓰기는 하지만은 그런 마지막 단계고 주로 회생 제동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즉 이 관성을 이용을 해서 차의 움직이는 힘을 이용을 해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전기를 배터리에 재충전시켜서 효율화 시켜주는 거죠.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이라는 겁니다. 즉 회생제동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울컥거림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당연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속할 때의 감속의 속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역시 승객들이 느끼는 울컥거림은 굉장히 큽니다. 즉 가속할 때의 울컥거림, 정지할 때의 울컥거림도 굉장히 크고, 또 국내 택시 아시겠지만 74%가 60대 이상의 운전자들이라는 거죠. 즉 고령 운전자가 많으면서 일반적으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이 어떤 관성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즉 고령 운전자 특성, 또 전기차의 어떤 나쁜 급감속, 급가속의 특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승차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젊은 층으로
운전자를 바꿔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회생제동도 적절히 이행하는 부분들, 또 전기차 변속기 같은 걸 넣어서 좀 더 관성을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은 탑승객의 어떤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기차의 단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도로 지나갈 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는 타이어의 과반 이하로 지나가야 된다. 또 되도록이면은 이중 방수 처리가 돼 있고 차단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100%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물하고 상극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가전제품이 바로 전기차라는 측면에서 침수도로 지나갈 때 우회도를 찾아야 되는 것들, 또 과속 방지턱 지나갈 때 바닥을 치지 말라는 거, 또 젖은 손으로 특히 비가 올 때 충전기를 활용을 해서 충전시키지 말라는 거, 이런 등등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아직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낮게 만들어서 일반 전기차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는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문제점이 이런 단점을 얼마큼 최소화시켜 주느냐가 소비자가 와닿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또 태풍이 오면서 침수차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